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칼슘제를 챙겨 먹고 우유도 꾸준히 마시는데도 여전히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고 밤마다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치는 그 고통. 정말 지치시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뼈로 가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방법, 바로 여러분의 부엌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저는 27회 동안 관절염과 골다공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단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약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면 뼈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단 몇 달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주와 함께 웃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병원비를 아끼고 통증 없이 걷게 만드는 핵심 팁까지 공개하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제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뼈가 약하고 관절이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을 가진다. 매일 아침마다 알약을 챙겨 먹고 우유를 마시며 뼈 건강을 위해 애쓰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듣게 되는 말은 늘 비슷하다. 골다공증이 여전히 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책이 따라온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이유는 단순하다.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칼슘의 절반 이상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일부는 뼈가 아니라 혈관벽에 들러붙는다. 그렇게 혈관벽은 점점 돌처럼 굳어가고 결국 심장과 혈관을 막아버린다. 어느 할머니는 10년 동안 매달 3만 원씩 칼슘제를 드셨다. 계산해보면 360만 원이다. 그런데 그 돈으로 뼈를 단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막은 셈이 되었다. 심장 CT 촬영을 해보니 석회질이 빽빽하게 끼어 있었다. 그 결과를 본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칼슘은 충분히 섭취했지만 뼈는 여전히 약하고 무릎은 시큰거리며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온다. 이유는 명확하다.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혈관벽에 쌓인 칼슘은 시간이 지나면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뼈를 지키기 위해 먹은 약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염증은 점점 늘어나고 이 염증이 뼈를 갉아먹고 연골을 녹이며 통증을 만든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 무릎이 뚝뚝 소리 난다, 밤에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친다 라고 호소한다. 이 모든 증상의 시작점은 단 하나, 뼈로 가지 못한 칼슘과 사라지지 않은 염증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잘못된 방법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는 같은 칼슘제를 그대로 먹었지만 섭취 방법을 조금 바꾸었을 뿐인데 불과 5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예전에는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다. 단순히 약의 종류가 아니라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뼈 건강의 문제는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칼슘이 뼈로 향하지 못하게 막는 잘못된 습관과 흡수 체계의 왜곡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문제는 되돌릴 수 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된 뼈는 부서지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질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갈 수 있을까이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과 통증 없는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 진실을 아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무력하게 약만 삼키지 않는다. 이제는 몸이 진짜로 원하는 방식으로 뼈를 돌보는 지혜를 찾기 시작한다. 우리 몸의 뼈와 관절이 점점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단순히 나이 탓도 칼슘 부족 때문도 아니다. 그 근본에는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염증이 있다. 염증은 몸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뼈를 갉아먹고 연골을 녹인다. 겉으로는 단순한 관절 통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염증이 조용히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든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뻣뻣하며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밀려오는 이유도 결국 이 염증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진통제만 찾는다는 것이다. 진통제는 순간의 통증을 가려줄 뿐 불을 끄지 못한 채 연기를 덮어버리는 것과 같다. 염증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고 그 불길이 꺼지지 않으면 언젠가 몸 전체를 삼킨다. 10년 넘게 진통제를 드신 어떤 할머니는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을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통제는 통증의 신호만 끊어줄 뿐 염증을 없애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간과 위를 망가뜨리고 몸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린다. 결국 통증은 더 심해지고 뼈는 더 약해지며 몸은 서서히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잃는다. 염증은 단지 관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혈관을 따라 퍼져나가며 온몸에 문제를 일으킨다. 뼈를 무너뜨리고 연골을 녹일 뿐 아니라 당뇨를 부르고 혈관을 막으며 결국 치매까지도 앞당긴다. 그야말로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적인 전쟁이다. 염증을 방치한 채 칼슘만 채워 넣는 것은 구멍 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공급해도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진짜 치료의 시작은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염증의 뿌리를 뽑는 것이다. 몸속에서 불을 끄지 않고는 어떤 약도 어떤 보충제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 뼈가 약해진 사람, 관절이 붓고 무릎이 시린 사람, 밤마다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치는 사람 모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염증을 꺼뜨리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뼈 건강의 기초이자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다. 몸속 염증을 줄이면 피가 맑아지고 세포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다. 그렇게 되면 뼈는 스스로 새로워지고 관절은 다시 움직임을 회복한다. 진통제가 아닌 몸에 자연스러운 회복력에 불을 붙이는 방법.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시는 북유럽 사람들이 동시에 골다공증 환자도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 역설적인 결과는 단 하나의 진실을 드러낸다. 칼슘이 많다고 해서 뼈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그 칼슘을 뼈로 끌어당긴 힘이 부족하다. 마치 벽돌은 충분하지만 시멘트가 없어 무너지기 쉬운 벽과 같다. 우리 몸은 단순히 칼슘의 양이 아니라 그 칼슘이 얼마나 제대로 흡수되어 뼈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칼슘제를 먹고 우유를 마셨지만 여전히 뼈는 약하고 관절은 아프다. 이유는 간단하다.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혈관에 쌓이기 때문이다. 뼈를 위한 영양을 넣었지만 그 길을 잃은 영양이 오히려 몸속에서 해가 되어 돌아오는 셈이다. 이제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졌다. 뼈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치료의 핵심이다. 수많은 환자들이 칼슘제와 진통제를 반복하며 지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그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바로 부엌 안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염증을 줄이고 칼슘이 뼈로 가게 돕는 성분들이 숨어 있었다. 오랜 연구 끝에 밝혀진 5가지 음식, 일명 부엌의 오총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5가지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한다. 하나는 염증을 끄고, 하나는 뼈를 단단히 붙이며, 하나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또 하나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마지막 하나는 그 칼슘이 새어나가지 않게 지켜준다. 이 5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뼈는 다시 생기를 되찾고 관절은 통증 없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칼슘만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칼슘이 뼈로 들어가도록 돕는 조합을 알아야 한다. 부엌에 늘 있었지만 몰랐던 이 조합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의 처방이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뼈를 살리는 방법. 그것이 지금부터 시작될 5총사의 비밀이다. 뼈 건강을 되찾는 여정의 첫걸음은 염증을 끄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좋은 칼슘을 넣어도 몸속이 불타오르는 상태라면 그 영양분은 결코 뼈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재료가 바로 들깨다. 들깨는 흔하고 평범한 재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무려 절반 이상 줄여주는 천연 소방수다. 염증으로 인해 부어오른 무릎과 뻣뻣한 허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밤마다 절여서 잠을 설치던 다리에 다시 혈액이 돌게 한다. 실제로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할머니 한 분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무릎이 덜 붓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깨가루를 뜨거운 국물에 넣으며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모든 효과를 없애버린다. 끓는 국물 속의 고열은 들깨 속 오메가3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 수십만 원어치의 영양이 단 몇 초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그래서 반드시 불을 끄고 30초 정도 기다린 뒤 들깨 한 숟가락을 넣어야 한다. 이 짧은 기다림이 들깨의 효능을 3배로 높여준다. 하루에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며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소화가 어렵다. 들깨는 어떤 음식과도 어울린다. 미역국에 넣으면 완벽한 조합이 된다. 미역에는 천연 칼슘이 풍부하고 들깨는 그 칼슘이 뼈로 흡수되도록 돕는다. 우유보다 15배나 많은 칼슘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염증은 동시에 사라진다. 만약 미역국을 자주 먹지 않는다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넣어도 좋다. 단 언제나 불을 끄고 넣는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제로 30년 동안 들깨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한 할머니의 경우 원인은 단 하나였다. 늘 뜨거운 국물에 들깨를 넣었던 것이다. 그 방법을 바로잡자 단 2주 만에 무릎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 들깨는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염증을 꺼주는 생명의 불소방관이다. 이 작고 흔한 씨앗 하나가 몸속의 염증을 잠재우고 잃어버린 움직임을 되찾게 한다. 그렇게 염증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뼈는 칼슘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다. 그래서 들깨는 오총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들깨 한 숟가락이 매일의 통증을 줄이고 굳어있던 관절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그렇게 염증이 사라진 자리에 건강한 뼈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이제 염증이 가라앉았다면 다음 단계는 뼈를 단단히 채우는 일이다. 뼈의 구조를 세우는 주재료가 칼슘이라면 그 칼슘을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주인공은 바로 검은깨다. 검은깨는 작고 단단한 씨앗이지만 그 속에는 우유의 8배에 달하는 칼슘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흡수율은 일반 칼슘제보다 3배나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재료를 잘못 섭취하고 있다. 그냥 통째로 씹거나 밥 위에 뿌려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검은깨는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몸을 빠져나간다. 실제로 화장실에 가면 그대로 배출된 검은깨가 보일 정도다. 10년 넘게 매일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은깨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갈아서 먹어야 한다. 검은깨에는 기름기가 많아 그냥 갈면 잘 뭉치고 막혀버리기 쉽지만 여기에 콩가루 한 숟가락을 함께 넣으면 훨씬 부드럽게 갈리고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믹서기가 있다면 믹서기로, 없다면 절구로 찔러도 충분하다. 이렇게 곱게 간 검은깨를 하루 한 숟가락씩 밥에 뿌려 먹거나 김밥 속에 넣어도 좋다.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고소한 향과 함께 뼈 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기름기가 많아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하루 2숟가락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검은깨는 단순히 칼슘을 채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철분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세포를 보호한다. 덕분에 뼈가 단단해질 뿐 아니라 피부도 윤기가 돌아온다. 실제로 70세의 한 할머니가 6달 동안 매일 검은깨를 갈아먹은 뒤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뚜렷하게 올랐다고 한다.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 무엇을 드셨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다. 검은깨는 그렇게 단단한 뼈를 세우는 시멘트와 같은 존재다. 들깨가 불을 끄고 길을 열었다면 검은깨는 그 위에 뼈의 기둥을 세운다. 작은 한 숟가락이지만 그 힘은 거대하다. 매일 식탁 위에서 검은깨 한 숟가락을 더하는 순간 몸속에선 조용히 새 생명의 건축이 시작된다. 무너진 뼈의 틈새를 메우고 약해진 골격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바로 검은깨에 숨어 있다. 이제 뼈의 기본 틀이 세워졌다면
다음은 그 구조를 더욱 단단히 다지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단계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듯 필요한 재료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뼈가 약해 쉽게 부러지고 또 어떤 사람은 관절이 닳아 걸을 때마다 시큰거린다. 그래서 세 번째 총사는 두 갈래로 나뉜다. 뼈가 약한 사람에게는 멸치가루가, 관절이 아픈 사람에게는 새우가루가 필요하다. 두 재료는 모두 바다에서 온 자연의 선물로 약국의 칼슘제보다 더 순하고 흡수율이 높다. 멸치는 온전히 뼈째 갈려 있어서 천연 칼슘이 풍부하고 우리 몸은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칼슘을 더 잘 받아들인다. 실제로 80이 넘은 한 할머니가 고관절 골절로 6달 동안 누워 계셨는데 매일 아침 국에 멸치가루 반 숟가락을 넣어 드신 뒤 4달 만에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의 회복이었다. 멸치가루를 만들 때는 국물용 멸치를 후라이팬에 약불로 10분 정도 볶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비린내가 사라지고 고소한 향이 살아난다. 과자처럼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된장찌개나 미역국에 넣어도 좋다. 하루 반 숟가락이면 충분하다. 멸치를 고를 때는 몸이 반듯하고 은빛이 나는 것을 선택하고 노랗거나 구부러진 것은 오래된 것이다. 냄새가 고소해야 신선한 멸치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반년은 거뜬히 유지된다. 반면 관절 통증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새우가루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새우에는 연골을 만들어주는 글루코사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관절이 닳아 무릎을 구부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우가루는 천연 보약이 된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와 놀아주지 못할 만큼 무릎이 아팠지만 새우가루를 먹은 지 3달 만에 그네를 함께 탈 만큼 회복되었다. 약국에서 파는 글루코사민 캡슐 대신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새우가루 한 통이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집에서 새우가루를 만들 때는 깨끗이 씻은 새우를 바삭하게 말린 뒤 곱게 갈고 체에 한번 걸러야 한다. 이렇게 만든 가루는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된다. 새우가루와 멸치가루 중 어느 하나만 먹기 어렵다면 반반 섞어서 먹는 방법도 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멸치가루 반 숟가락, 새우가루 반 숟가락 넣어 뼈도 튼튼해지고 관절도 부드러워진다. 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멸치가루,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우가루를 번갈아 먹어도 좋다. 다만 국산을 고르고 비린내가 심한 것은 피해야 한다. 하루 한 숟가락 이하로만 섭취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세 번째 총사까지 챙기면 몸은 점점 변화를 느낀다. 들깨가 염증을 잠재우고 검은깨가 뼈를 채웠다면 멸치와 새우는 그 뼈를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되살린다. 무너진 구조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굳었던 움직임이 다시 살아난다. 그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의 신호를 보낸다. 뼈와 관절이 동시에 웃기 시작하는 것이다. 뼈와 관절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이제 그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고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몸이 그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총사가 필요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모기버섯이다. 모기버섯, 특히 흰 모기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칼슘이 혈액 속을 떠돌지 않고 뼈로 정확히 들어가도록 돕는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가 아닌 혈관벽에 들러붙어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을 불러온다. 실제로 5해 동안 칼슘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던 한 할아버지가 모기버섯을 일주일에 3번씩 먹기 시작하자 3달 만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6달 후 골밀도 수치가 오르는 변화를 경험했다. 모기버섯은 말린 것을 물에 불려서 볶거나 잡채, 탕 요리에 넣어도 맛있다. 청경채와 함께 볶으면 영양과 식감이 모두 살아난다. 한 번 먹을 때 말린 것 한 줌이면 충분하며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면 효과가 충분하다. 단 햇볕에 말린 제품을 골라야 한다. 햇볕을 받은 모기버섯일수록 비타민 D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국산 햇볕 건조라고 표시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요즘처럼 햇볕을 쬐기 어려운 날이 많을 때는 약국에서 비타민 D 액상을 구해 하루 한 방울씩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값도 비싸지 않고 흡수율이 높다. 이렇게 네 번째 총사로 칼슘이 뼈로 제대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5번째 총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주인공은 깻잎과 청경채다. 깻잎은 단순한 쌈채가 아니다.
그 안에는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 연구에 따르면 깻잎은 칼슘 손실을 70%나 줄여준다고 한다. 청경채 역시 같은 작용을 하며 두 재료 모두 매일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깻잎은 하루 3장에서 5장 정도, 청경채는 1줌 정도면 충분하다. 깻잎을 쌈으로 싸먹거나 청경채를 볶아서 반찬으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몸속 칼슘의 문이 닫히는 셈이다. 깻잎을 싫어하는 사람은 상추나 다른 녹색 채소로 대신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다. 실제로 10년 동안 칼슘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던 한 환자가 깻잎을 매일 섭취한 후 반년 만에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만큼 뼈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정직하게 반응한다. 목이버섯이 칼슘을 뼈로 끌어들이는 자석이라면 깻잎과 청경채는 그 문을 닫아 지켜주는 문지기다. 4번째와 5번째 총사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몸속의 칼슘 순환은 완성된다. 그제야 들깨로 염증을 끄고 검은깨로 채운 칼슘이 멸치와 새우를 거쳐 단단한 뼈가 되어 제자리를 잡는다. 목이버섯과 깻잎은 그 단단함을 지키는 마지막 수호자다. 이렇게 5가지 재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몸은 다시 젊었던 시절의 힘을 되찾기 시작한다. 이제 5총사의 모든 비밀을 알았다면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매일의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일과 속에 정확히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워라. 그리고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 불을 끄고 30초 기다린 뒤 들깨 한 숟가락을 넣는다. 이때 멸치가루나 새우가루 반 숟가락도 함께 넣으면 좋다. 따뜻한 밥에는 곱게 간 검은깨 한 숟가락을 뿌리고 반찬으로 깻잎 2장을 곁들인다. 아침 식사 후에는 1시간쯤 지난 뒤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 식사 직후의 커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그 한 잔으로 하루의 노력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점심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나물 반찬을 무칠 때 참기름과 함께 들깨가루를 조금 더 넣으면 자연스럽게 염증을 줄이는 식사가 된다. 저녁에는 청경채 볶음이나 깻잎 무침 혹은 목이버섯 볶음을 준비해라. 일주일에 4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오후 3시쯤 배가 고프다면 간식으로 검은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거나 아침에 이미 검은깨를 먹었다면 생략해도 좋다. 깨는 하루 1-2숟가락이면 적당하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 부룩해질 수 있다. 칼슘제를 함께 먹는 사람이라면 한 번에 여러 알을 삼키지 말고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체내 흡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 걸을 때는 무릎을 무리하지 않고 햇볕을 쬐며 비타민T를 얻는다는 마음으로 산책하라.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 처음엔 10초도 힘들지만 매일 조금씩 늘리다 보면 한 달 후에는 30초를 거뜬히 버틸 수 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낙상을 예방하고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시킨다.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줄고 한 달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3달이면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고 6달이면 병원 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오르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나이도 약의 종류도 아니다. 바로 오늘 무엇을 먹느냐이다. 사람마다 나이는 다르지만 뼈의 나이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70세에도 50세의 뼈를 가진 사람이 있고 반대로 50세에 이미 70세의 뼈를 가진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매일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들깨로 염증을 끄고 검은깨로 뼈를 채우며 멸치와 새우로 뼈와 관절을 단단히 하고 목이버섯으로 흡수를 돕고 깻잎과 청경채로 빠져나감을 막는 것. 이 단순한 5가지 반복이 인생의 후반을 바꾼다. 커피는 식후 1시간 후에, 탄산음료는 피하고 짠 국물 대신 고소한 들깨 한 숟가락을 더하라. 그렇게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6달 후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통증은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돌아오며 손주들이 손을 잡고 함께 뛰어놀고 싶어 할 것이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건강한 노후는 매일의 밥상 위에서 만들어진다.
오늘 한 숟가락의 들깨가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강한 뼈를 만든다. 지금 시작하면 6달 후 당신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배운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몸을 바꾸고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통증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